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 생각할 주제는 평범한 학생들은 모르는 시간과 공부 관리 비밀입니다. 참고할 서적은 박철범의 하루 공부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철범 씨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저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님이 불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고 외할머니 손에 키워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공부에 대한 흥미도 가지지 못해 항상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 마음을 잡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서 6개월 만에 1등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한 번의 재수로 결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에 합격을 했고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들어갔습니다. 이 책을 학생들이 많이 참고를 하면 학생들은 분명히 현재 성적보다는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듣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나온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매일 1cm만 적극적이면 된다.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도 맨 처음에 이런 내용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조금씩만이라도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명한 강사의 강의도 아니고 결국은 비싼 과외도 아니라고 합니다. 뛰어난 머리도 아니고 부유한 환경도 아니고 단지 필요한 것은 1cm 아주 조그만 금의 적극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던져준 과제를 그저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라고 합니다. 자,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의 모습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생님께서 수업이 마치고 교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가는 순간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어 단장일 수도 있고 암기 노트일 수도 있고 자기 혼자 풀어나가는 문제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그것을 당연하다듯 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루를 보내자는 마음입니다. 그런 학생은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이 가파르게 아니래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오를 겁니다. 자, 아침의 30분은 황금 시간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꼭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준비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수업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깬 후 학교로 출발하기 전 최소한 30분간이라도 아침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상당히 내용은 쉽지만 진짜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선생님이 그 전에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습관만 된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조언을 사소하게 듣지 말고 꼭 실천해 보기 바란다. 30분 공부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차라리 잠을 더 자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아침에 공부를 해보니 능률도 능률이지만 결국은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사실이 결국은 뿌듯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일찍 노력한다는 사실이 마치 정상을 향해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이마에서 느껴지는 바람처럼 자기 스스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수업을 100% 활용하려는 4가지 비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1번,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앉을수록 수업이 집중도가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 긴장을 풀리게 만들고 딴짓을 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뒤에 앉으면 시선이 분산됩니다. 자,
선생님이 평소보다 힘줘 말하신다든가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잘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뭔가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느낌에 수업을 듣는 자세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보다 선생님이 눈을 보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무조건 앞을 보는 겁니다. 책을 보고 있으면 의외로 잡생각이 많이 생깁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책을 보다 보면 다른 잡생각이 많이 나죠.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앞에 펼쳐진 책에서도 눈을 떼고 결국 선생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수업을 제대로 듣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수업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죠. 수업을 따라가려고 애쓴 것이 결국은 성적 향상의 비결이었다. 만약 수업을 포기하고 내 공부만 하겠다고 덤볐다면 계속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거의 수업 시간에는 자고 저녁에는 선생님 스스로 공부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좋은 공부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상위권 학생이라면 여러 교재를 펼쳐놓고 폭넓게 들여다봐라.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교재를 펼쳐놓고 여러 책을 참고하여 수업을 들읍니다. 여러 교재를 동시에 눈으로 훑어보면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적을 올리는 필기의 원칙입니다. 필기도 아주 중요한 거죠. 필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예습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예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최소한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번 정도 읽고 나면 어느 부분이 스스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습을 해야만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교과서에 필기할 때는 포스트잇을 반드시 준비하되 여백의 필기 공간이 모자라면 거기에 필기한다는 겁니다. 자, 밑줄에 관해서라면 여러 가지 필기구를 반복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긋는 필기구의 색깔을 바꿔나갈 때마다 결국 밑줄 치는 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혹은 동그라미로 별표를 쳐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공부할 때는 형광펜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 효율적인 5분 복습법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습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습은 수업 직후에 하는 복습입니다. 수업을 들은 직후 아직 선생님이 설명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빠르게 정리해둬야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는 거죠.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엎드려 자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수업을 들은 직후 복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니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업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결국 곧바로 기억이 저장되고 오래 남으니 사실은 공부는 덜 하는 셈입니다. 자, 쉬는 시간에 예습 복습을 하게 되면 수업을 전후로 3번이나 같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 하루 공부를 완성하는 자습 시간 활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보라는 겁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를 보는 것은 공부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보면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쉬운 문제집을 보면 문제 푸는 양에 비해서 성적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영어 공부는 영어 자습서는 종합영어 책을 봤습니다. 지금 그 책을 우연히 봐도 상당한 수준인데 무조건 높은 수준의 책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진도가 나갔던 부분만 푼다. 왜 그러냐?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푸는 것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들인 시간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피치 못해 진도가 밀렸다면은 결국은 휴일 같은 날을 이용해서 빈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휴일을 이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틀린 문제는 해설이 아닌 교과서나 기본서로 정답을 찾아라. 이런 내용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교과서나 기본서라는 건 결국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문제집 뒤에 있는 해설은 읽어봤자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해설을 읽는 순간 내가 왜 틀렸는지,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 이해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기억은 작습이 끝나면 거의 사라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체계적으로 채점하라. 표시를 달리하여 채점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답조차 모르는 문제, 혹은 다시 풀어도 계속 틀리는 문제, 관련된 내용이 많거나 중요한 문제라서 나중에 다시 보아야 할 문제는 별표시로 해둔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리를 해두어라. 내가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라는 겁니다. 귀찮을 수도 있겠죠. 시간도 없고요. 이 과정을 꼭 거치면 전체 공부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음미하며 정리했던 문제들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자, 하루의 마무리는 학습 일지로 합니다. 자, 학습 일지란 별거 아니다. 오늘 공부했던 분량을 적어두는 노트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사 교과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영어 단어는 몇 개를 외웠는지, 수학 문제는 몇 페이지나 풀었는지 적어두는 겁니다. 자, 학습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면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계획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학습 일지를 보면 하루 동안에 내 공부가 어떤지 한눈에 보입니다. 어떤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 수도 있고, 순수한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내 공부에서 고칠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결국 반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공부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 내가 오늘 수고했구나, 오늘 세웠던 계획은 지켰으니 며칠 뒤에는 이 문제집을 다 끝낼 수 있구나 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폭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학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외우라면 외우고 풀라면 풀었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공부해야 할 범위는 많아지고 사고력과 종합적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가 많아지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획을 짜주고 공부할 것을 먹여주는 것에 길들여 있으면 힘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달성하는 습관을 길들여 놓은 학생은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녀도 그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세운 계획의 일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을 잘한다면 자신의 성적을 상당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원이나 과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이나 과외를 분명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수업도 많이 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계획도 내가 세워야 하고 문제도 내가 고민해야 하며 수험집에도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누군가에게 넘기려 한다든가 돈으로 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학원에 중독이 돼서 학원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자, 과외는 잠깐 개념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푸는 식의 평범한 과외는 제일 돈이 아까운 과외입니다. 요 내용도 잘 학생들이 한번 캐치하기 바랍니다. 자, 기본 개념을 잡고 싶다면 혼자서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거나 인강을 듣는 것이 훨씬 낫고, 문제 푸는 요령을 기르기 위해서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여러 문제를 푸는 것이 낫습니다. 수학이라면 자신이 30분 이상 고민해도 풀 수 없는 문제 10개씩을 준비해 가고, 영어라면 제대로 해석 못하는 독해 지문 10개씩을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과외만이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할 때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갖고 있으면서 그 시간에, 여유 시간에 꼭 물어보길 바랍니다. 자, 진로에 대한 탐색을 게으르려면 안 됩니다. 당장은 공부라는 것을 해야만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면 공부라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꿈과 공부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고요. 단순히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꿈보다는 20년 뒤 내 모습을 생생히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검색을 하고요.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면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커리어넷이라든지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면 좋은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조금 보기 바랍니다.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 일단 주위 어른들께 물어보고요. 그 분야의 사람이 쓴 에세이 같은 책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현재 그게 어렵죠. 그렇지만 기회를 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진로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매번 강조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흥미 위주의 인터넷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은 겁니다. 서울대 선정 동서양 고전 200선 중에서 관심이 가는 책을 골라 읽어보라는 것은 꼭 양서를 읽어보라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결국 지식에 대한 탐험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서와 공부는 같은 두뇌 활동이고요. 나에 든 활자를 해석하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모르고 있던 정보를 습득하며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뇌도 발전이 되는 거고, 결국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절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학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은 절제이다. 열정, 노력, 집중력 물론 다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덕목은 결국은 뭐냐? 공부는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바로 절제입니다. 친구들과 실컷 노는 것도 필요하고 가끔은 늦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성적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꿈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결국 90% 성공이고요.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지죠. 아침부터 공부하면 왠지 하루 종일 자신감이 차오르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공부하면 저녁에는 놀아도 별로 불안하지 않을 거고요.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합니다. 밤에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다든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위에서 강조한 내용대로만 학생들이 한다면 학생들의 실력은 상당히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